안녕하세요. 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러분. 자, 데이터베이스 12장은요. 아이고, 시험 공부하는데 공부를 해야 할까 말까 하는 12장이네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실전 설계서 작성. 자, 이 챕터의 의미는 뭐냐면요. 문서화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계 구축하게 되실 텐데요. 자, 설계 구축하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뭐 실제 이용하실 때도 그렇겠지만 유지보수하셔도 문서화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는 각종 문서들 나오고요. 큰 흐름 속에서 이러한 산출물들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의 답이라는 포커스보다는요. 어디에 맞추시냐면 내가 시험 문제 지문을 봤을 때 상황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그 텍스트 자체가 일종의 설계 선고예요. 그래서 내가 익숙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출제 기준에서는 제가 지금 강조하는 텍스트는 없고 색깔만 쳐놨죠? 자, 앞부분에 있는 DB 설계 구축 부분에서 우리가 문서화되어 있는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기출은 이 챕터에서는 칼럼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칼럼 명세서가 의미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칼럼 명세서라는 단어는 이 2005년도에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매우 낯설은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실무적인 문서를 들이대니까 시험 준비하시는 전공 아니신 분들 또는 전공이신 분들도 실제로 실무에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당황하셨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 지금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칼럼 명세서에 대한 지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험은 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도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답으로 여러분이 체크하실 일은 없어요. 하지만 칼럼 명세서와 관련된 각종 설계서들은 여러분이 보신다 이거죠. 자, 뭐 그런 의미에서 가볍게 보는 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이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 문서들이 각종 문서들이 있어야 된다. 업무 인쇄, 그러니까 내가 이 시스템이나 이 상황을 작업 분류를 잘 하셔서 DB화 한다는 게 의미가 되게 깊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직군에 속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시스템화 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두는 데 있어서 천천히 구축을 하는 여러분이 지금 설계 구축 관리를 하시는 거에 마지막 단원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개발 환경에서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되는가. 대단한 기술이 있지만 이 DB가 운영되는 상황이 그렇게 최신 기술을 도입을 안 하면 그거에 맞춰서 다운그레이드 된 시스템을 개발하는 수도 있습니다.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자, 용량 산정. 용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드를 어느 정도. 그죠? 준비해야 되는가. 자, 각종 객체 설계서나 나는 그냥 조그만 회사야 또는 네트워크망이 있거나 분산 처리를 해야 되는 거냐에 따라서도 매우 많이 달라지는 거죠. 개발 기간, 노력, 그렇죠? 인원. 그래서 만약 설치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문서가 줄는 거죠. 보안적인 측면도 줄고. 자, 그래서 DB 구축하는 데는 사전 준비에 환경 정의하셔야 되고요. 오브젝트 설계해야 되고요. 용량적인 측면과 분산 환경에 대한 큰 구성을 하셔야 된다. 그냥 교양이에요, 교양. 이렇게 DB 설계를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럼 관련해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가 있습니다. 자,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문서화다 이거죠. 문서화. 저희가 필기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면서 개발 단계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문서화를 해서 유지보수를 쉽게 개발을 잘하자 이거였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산출물, 즉 문서화된 ER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부터 테이블의 구조, 그리고 칼럼 정의서, 칼럼 명세서 또는 인덱스 정의서, 뷰 정의서. 자, 그래서 좀 더 작업을 세세하게 나눠서 테이블 스페이스, 용량과 관련된 거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인덱스 용량, 데이터 용량. 그렇죠? 용량과 분산할지 말지와 관련된 설계서. 자, 내용은 여러분이 교재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재 설명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한 단계 쉰다고 해서 정말 실무적으로 이러한 문서화가 잘 되어 있구나. 자, 그럼 ER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각 주어진 상황에 속성 이름이 보이도록 ER 다이어그램을 잘 구성을 하셔야 되고 객체 간의 관계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ER 다이어그램 말고도 여러 가지 표준 도구들이 있죠.
그래서 속성 이름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종 현실 세계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과목에서는 뭐요? 업무 프로세스라는 과목이 있죠. 그걸 파악을 잘해서 DB화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속성의 이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칼럼 이름까지 보여줘서 내가 이걸 물리적인 구조로 뭐 캐릭터가 있고 낱날의 성격이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까지 보여주는 ER 다이어그램으로 세부화를 하시게 될 것이고요. 관련해서 테이블 정의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실제 실무 개발진들 있잖아요. 코더들. 그렇죠? 어떤 내가 객체장 언어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어떤 플랫폼상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테이블 정의서가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칼럼 이름과 그러니까 속성을 정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테이블로 들어가면 칼럼명으로 네이밍이라는 걸 합니다. 명확하게. 자, 대문자, 소문자도 구별하는 데도 있고요.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속성명 기반으로 해서 영어의 이니셜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름 잘 짓는 네이밍 기술도 필요하고요. 성격. 어떤 데이터를 얼마만큼의 크기로 해서 철두철미한 계획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이 있구나 보시면 돼요. 자, 인덱스 정의서. 저희가 자료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정보 관리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운영을 해야 되죠. 용량적으로도. 그래서 인덱스 정의도 잘 해야 칼럼에 인덱스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스페이스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크한 성격과 유니크하지 않은 인덱스를 구별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자, 그럼 뷰 정의서. 뷰는 뭐예요? 이 DB를 사용을 하잖아요. 저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저장된 자료를 접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하는 상황에서 권한의 부여 및 보안적인 측면에서 뷰를 어떻게 설계해서 노출할 것인가, 데이터를 뽑아서 구조화할 것인가의 뷰 정의서. 그러면 이 뷰는 무슨 데이터의 테이블과 관련해서 뷰가 만들어지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거와 관련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즉 외부 시스템에 노출할 때 DB가 뷰화돼서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뷰 정의서도 이렇게 있고 테이블, 저 말이 웃기죠? 테이블 스페이스 용량 산정서, 표 공간 용량 산정서. 뭐 한글도 아니고 그죠? 섞여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용량이 53메가다, 42메가다. 그죠? 뭐 관련해서 로그 파일들이 어느 정도 생성된다라는 거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백업 정책이나 삭제 정책 이런 용량 산정하는 작업이 어렴풋이 여러분이 해보진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흐름상에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배워오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용량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파일 용량, 데이터 파일. 그래서 이 정도 은행 정보에서는 뭐 이 정도 용량의 하드가 필요하다. 그렇죠? 또는 이 파트에서 다루는 정보 또는 이 테이블 해서 관련된 데이터 파일명까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디스크 용량. 그러니까 내가 몇 기가짜리 하드디스크 연결시켰고 루트는 어떻게 돼서 그렇죠? 경로는 어떻게 된다는 이런 테이블 정보 다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문서로 치시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문서화할 수 있는 툴들이 다 있습니다. 시스템 내에. 어디? DBMS 내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구조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잘 되어 있는 문서화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분산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분산 방법은 어떻고 권한은 어떻고 본사에 있는지 지사에 있는지 제주도 지사에 있는지 그렇죠?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또 해서 뭐 이렇게 문서가 많아. 그렇죠?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여러분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을 하셔야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분석에서 칼럼 나왔던 거 진짜 문제에서 언제 나왔죠? 2005년도에 나왔고 지금은 언제죠? 따져봤을 때 왜 그 사이에 안 나왔을까? 안 나온 게 아니고 지문에 묻어놨다라는 거죠. 그냥 2005년도에서는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까지 실무적인 문제가 나왔어? 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진 않았어요. 한번 지문 볼까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모르는 문제가 나와 지연정 지문에서 힌트를 줍니다. 자, 그럼 한 문제. 자,
2005년 4월에 문제 제가 한번 발췌해봤는데요. 복원 정도 해봤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1, 2, 3, 4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답항복인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은행에서 시스템 개발을 하려고 특정 업체에 맡겼어요. 이를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데이터베이스 부분 파악을 했대요. 자, 생략하고 자, 한편 해서 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표를 보여줬어요. 우리 앞에서 본 문서와 표와 관련된 정보가 많네. 그쵸? 자, 근데 이제 앞에서 볼게요. 표 1에서 일부의 예를 나타낸 바와 같이 땡땡땡에 위배된 사례도 다수 인지되었다. 자, 동그라미 4번은 저희가 무결성 공부할 때 그쵸?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었고요. 지금은 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이게 한글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때 자, 위배하는 거는 뭐예요?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위배예요. 그러면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위배한 사례도 다수 인지되었다 해서 보기에서는 무결성을 찾았는데 자,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그라미 3번이 이렇게나 많은데 못 맞추겠어? 이걸 생각하셔야죠. 자, 이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무결성 제약 조건 중에서 무결성 제약 조건 중에서 4번은 진짜 맞추지 않았을까요? 자, 속성에 대하여 애트리뷰트죠. 칼럼에 대하여 정의하는 무결성을 의미한다. 속성마다 속성 값의 집합을 뭐라고요? 도메인이라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보고 4번을 만들어 답을 찾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속성 칼럼은 동그라미 3번을 힌트 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속성만 하면 되지 왜 여기에 칼럼을 했을까요? 출제위원 미안해서. 정말요. 미안해서. 자, 그래서 전체 시스템에 존재하는 45개의 테이블에서 총 389개의 무엇을 분석했대요. 뭘 분석했겠어요? 표에서 분석할 만한 건 속성밖에 없죠. 구조. 자, 결과 명명규칙. 제가 아까 네이밍이라고 했죠.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 측면에서 동그라미 3번 아이디는 같으나 동그라미 3명이 다른 경우에 또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대요. 그래서 각 데이터 테이블 내에서 속성 항목들을 검토했대요. 그렇죠? 명명규칙은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속성의 이름이죠. 이걸 명명이라 그러잖아요. 이름을 짓는다. 네이밍. 자, 그러면 표에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유형 및 데이터의 길이가 다르게 정의됐던 것과 같은 도메인 무결성의 위배 사례가 많이 되었다. 속성값의 집합이 도메인이죠. 그래서 4번은 문제가 없고 동그라미 3번은 뭐냐. 자, 이 전반적인 명명 규칙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표를 관리를 하는데 어떨 때는 여기에다가 성명 적기도 하고요. 누구는 이 표에다가 네임 적기도 하면 통일이 안 되죠. 이게 명명규칙의 위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명에 여기에 홍길동이 들어가고 김철수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얘는 왜 성명하고 얘는 네임해요? 또는 우편번호 했는데 집코드 대문자 소문자도 쓰는 엉망이야. 그러면 동일한데 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속성명을 다르게 줘야 되느냐. 이건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칼럼 정의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발자 이 테이블을 이용하는 사람과 이 테이블을 이용하는 사람 다를 수 있고요. 여러 사람이 협업해서 개발을 하는데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통일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아이디는 같으나 동그라미 3번 해서 393개의 뭐요? 칼럼이겠죠. 그래도 헷갈렸어요. 그랬더니 또 3번이 막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게다가 이 표 볼게요. 표 1, 땡땡땡 정의서. 보이시죠? 땡땡땡 정의서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의 유형과 테이블은 여기에 있는데 동그라미 명. 이게 뭐예요? 속성명.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속성이라고 배웠으니까. 또는 애트리뷰트.
또는 영어로 attribute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표예요, 표. 테이블에서는 이 속성을 뭐요? 필드 또는 칼럼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답항 보기에서 쟤네들 중에 하나를 찾으시는 거죠. 자, 문제 먼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서 명명규칙, 표준화된 명명규칙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텍스트 잘 보이시죠? 좀 쫌쫌하긴 하지만 자, 동일한 땡땡땡 3번 명에 대해서 모든 테이블에 동일한 데이터 유지가 되어야 한다. 뭐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특히 상용 DBMS 내부에서 다른 테이블을 유형으로 인식되는 뭐의 명위에는 테이블 내에 조인이나 풀 테이블 스캔이 될 수 있으므로 명칭을 자 여기다 명칭을 일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명명 규칙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텍스트 읽으시면 답을 유추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낯설었던 문제지만 지금은 계속 이런 테이블 명세서 정의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1번부터 40번의 보기에서 찾는 연습을 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자, 1번부터 2번으로 찾으시거나 1번부터 밑으로 해가지고 쭉 찾지만 자, 애트리뷰트 따로 있습니까? 없죠. 속성 따로 있습니까? 없죠. 필드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겹치는 거 없고 칼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속성이라는 걸 배워서 릴레이션에서 갔기 때문에 속성을 열심히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없네. 하지만 칼럼이 있으면 칼럼이 더 정확한 이 문서상, 이 지문상에서의 용어구나 라고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헷갈리게 여러 개 중복답, 속성, 애트리뷰트가 같이 있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동그라미 3번 칼럼 해가지고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DB 설계, 구축 및 관리에서 3장 단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2장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지금 수업 레슨마다 기출 유형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익숙해지시면 되고 혼자 풀 수 있는 힘 푸시면 됩니다. 기출 복원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셔서 답항 보는 연습까지 하시고 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용어를 명확하게 알면 개념이 확장되고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흐름이. 자, 그래서 흐름을 타고 저희는 문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최근은 알고리즘보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문제 정도 틀리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시험 비출긴도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12장까지도 꼼꼼히 보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12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